멀리도 돌아가네요.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진 열매처럼 툭 물은 말이었다. 아라드로 향하는 마가타의 화물칸. 짐짝처럼 앉아있던 에리카는 맞은편의 로이를 흘끔 쳐다본다. 여전히 그날에 멈춰있다. 루크의 사망을 확인한 후 절망의 탑으로 돌아가려던 날, 사라졌던 아젤리아가 차게 식어 돌아온 날,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잃어야만 했던 때로 돌아간 그날에서 로이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래, 그날부터 버닝펜이란 명성을 누리던 손은 영영 움직임을 멈추고 아젤리아를 뉘인 관 곁을 지켰다. 다시는 죄 없는 곳에서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듯 굳건히. 솔도로스님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다시 에리카의 입술새로 푸념이 새어나온다. 솔도로스라는 이름 넉자에 다 놓은 듯 굴던 로이도 희미하게 반응을 보였다. 약한 소리 안 할래요. 아젤리아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를 믿고 부탁하신 일인데 꼭 해내야죠. 어떻게든 솔도로스님께서 그림시커를... 그림시커가 아젤리아를 죽였어. 일을 저지른 건 소련 쪽 사람들일 거라고 아저씨가 그랬잖아요. 그래, 소련. 문제를 일으키는 사도를 전부 처치해서라도 멸망을 막겠다는 강경파 중에서도 극강경파라 불리는 인물이지. 그 소련이 이번 일을 벌인 이유가 뭐겠어? 그건 아마 루크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아젤리아님께 있다고 생각해서... 그딴 건 다 핑계일 뿐이야. 진작 아젤리아를 말렸어야 했는데. 수장인 아젤리아를 죽인 게 소련 쪽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림시커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는 건 시간 문제야. 그럼 결국 솔도로스는... 그러니까 저희가 솔도로스님을 설득해야죠. 루크님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몰라도 그분께서 추구하는 목표만큼은 아젤리아님과 같다고 들었어요. 그분이라면 분명 옳은 선택을 하실 거예요. 목표? 무슨 목표? 옳지 안 옳지 모르는 세계의 멸망을 막는 것? 아젤리아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 있잖아요. 예언은 반드시... 순간 마가타가 낮은 소리로 울며 흔들렸다. 마주 앉은 에리카와 로이의 몸이 한편으로 기울고 선체를 흔드는 진동에 애먼 관짝이 덜컥거렸다. 그조차 구슬퍼 눈을 떨구는 로이를 보며 에리카가 말했다. 도착했나봐요. 늦은 오후가 돼서야 도착한 항구에는 아젤리아의 죽음을 미리 전해들은 그림시커의 단원들이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수장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소라는 피우지 말자 했지만 로이와 에리카의 손에 들려나온 크지도 작지도 않은 관 하나가 심장 위에 놓인 듯 무겁다. 한 걸음씩, 꼭 한 걸음씩만 나아가는 음울한 행렬. 단원들의 손에 들린 아젤리아를 쫓아 걸으며 에리카는 조용히 훌쩍였고 로이는 표정을 지웠다. 사정을 모르는 거리의 사람들이 흘끔 눈길을 던지면 슬픔을 쫓겠다고 두서없는 말을 읊는 단원 아이의 목소리가 주모사처럼 따라붙곤 했다. 아젤리아님을 위한 수면 캡슐이 준비됐대요. 아젤리아님께서 처음 아라디에 오셨을 때도 그 수면 캡슐에 잠들어 계셨다던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는요, 아젤리아님께서 저희 곁을 떠나신 게 아니라 본래 계셨던 곳으로 돌아가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꼭... 멀리 절망의 탑이 보인다. 뒤편에 걸린 하늘까지 스산한 풍경. 행렬은 기어코 발을 내딛고 두 사람은 그림자처럼 뒤를 따랐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장례식이 시작되기 전까지 아젤리아의 관이 임시로 안치된 곳은 검은 장막이 둘러쳐진 막사 안이었다. 잠시 머물더라도 아젤리아가 지내던 곳이 편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낸 건 에리카였지만
바람에 펄럭인 장막 뒤로 언뜻 비친 내부는 창고와 다르지 않아 보였다. 흐른 시간만큼 먼지가 쌓인 그곳에 아젤리아를 두고 돌아선 것은 무거운 마음보다 더 무거운 아젤리아의 유언 때문이었다. 솔도로스를 만나야 한다. 그림시커 주요 간부들을 만나 아젤리아 죽음 당시의 상황을 전하는 것에서부터 장례식 준비까지 보이는 것은 다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죽은 자의 성에서 사건이 벌어졌던 그날, 발빠른 그림시커 단원 하나가 먼저 아라드로 출발했고, 그로부터 소식을 접한 간부들은 아젤리아가 돌아오기만을 가만히 앉아 기다릴 성정이 못 되었으니까. 장례식 준비는 오래전에 끝이 났고, 간부들은 소륜이라는 이름의 불편한 기색은 비쳐도 동요는 하지 않았다. 그들 역시 어느 정도 상황 파악 후에 적절한 대비책을 준비해 온 것이리라. 문제는 솔도로스였다. 아젤리아의 죽음을 전해 들은 때에도, 그녀가 다시 절망의 탑으로 돌아온 지금도 그는 여전히 탑에서 한 발짝도 나서지 않고 있었다. 아무리 그림시커의 단원이라 해도 솔도로스가 머무는 탑 상층부에는 쉽게 접근할 수 없었고, 때문에 그의 안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모르는 자가 많았다. 아젤리아님의 유언이 없었으면 저희도 탑을 이만큼 올라와 보진 못했겠네요. 그렇죠? 팽팽히 감도는 긴장을 풀어보려 에리카가 운을 뗐다. 탑 95층까지의 안내를 맡아준 그림시커의 단원이 돌아가고 96층까지는 겨우 문 하나만 남겨둔 상황이었다. 쓸데없는 이야기로 시간을 끄는 것을 좋아하진 않지만 이 순간만큼은 로이도 생각이 많아지는 듯했다. 마침내 용기를 낸 에리카가 문을 향해 손을 뻗었을 때 문이 먼저 열리며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돌아가십시오. 양월님, 솔도로스님께선 현재 수행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저 아젤리아님의 유언을 가지고 왔어요. 그것만 전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말씀이라도 해봐주세요. 아젤리아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있다는 걸 아시면 솔도로스님도 생각을 바꾸시... 양월님, 잠깐만요. 양월님! 양얼은 더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차갑게 등을 돌렸다. 에리카는 한쪽만 남은 신발처럼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한 걸음 뒤에서 가만히 상황을 지켜봤던 로이는 양얼이 연 문틈새로 찰나같이 스쳐간 정저한 솔도로스의 뒷모습을 말없이 속에 새겼다. 그는 대체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해가 저물 때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설득은커녕 제대로 유언을 전하는 것조차 실패한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비를 맞았다. 저만치 어슴풀의 어둠 속에서 돌아올 두 사람을 기다리며 비를 맞고 있는 막사가 보였다. 무엇라 말할까? 무슨 말을 할까? 에리카는 속이 시끄러운데 로이는 막사에 들자마자 아젤리아를 찾았다. 젖은 머리를 닦는 채 하며 눈길을 다른 데 돌린 것은 에리카도 로이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해서였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빗소리가 메운 정적 사이로 가만가만 낮은 소리가 젖어들었다. 아저씨? 에리카는 저를 향해 등을 보이고 앉은 로이의 뒷모습을 넌지시 바라보았다. 미동안낸 뒷모습은 관두고 들리는 소리에 마음을 썼다. 목소리, 아니, 울음소리였다. 아저씨... 에리카는 천천히 다가가 버석 마른 로이의 등을 조용히 쓸어내렸다. 가느다란 떨림이 손을 통해 전해졌다. 들키고 싶지 않은 꼴을 감추려 한 손에 얼굴을 묻어보지만 먼저 터진 눈물은 로이의 손가락 쇠로 뚝뚝 떨어지고 만다. 그냥 미안해서, 다 미안해서.
괜한 마음에 눈물의 이유를 붙인다. 로이의 곁에 무릎을 굽히고 앉은 에리카가 그의 한쪽 어깨에 작은 이마를 갖다 대었다. 모험가님께 편지라도 써볼까요? 그분이라면 아젤리아님의 마지막 바람을 들어주실 수 있을 거예요. 모험가님이라면 아젤리아님께서도. 각각의 생에서 저말의 이유로 홀로가 된 두 사람이지만 아젤리아가 내밀어준 손의 온기만큼은 같았다는 것이 맞닿은 곳에서 전해지고 있었다. 꾹꾹 눌러 담은 감정이 다시 에리카의 눈앞을 부옇게 흐려놓았다. 밖에는 비가 한참은 더 쏟아질 듯 했다.